개인회생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 받으시라는 로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. 사실 이 업계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고, 그럼 내 생활비가 약 17%가 줄어들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언제든지 독촉을 할 수 있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것보다 본인의 이득이 중요한 사람들, 제가 많이 강조한 수임 자체가 중요한 사무장 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. 요새 개인회생 근방의 어떤 사무실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다고.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였는데, 개인회생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출 받으시라는 로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. 사실 이 업계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고, 저도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린 건데,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. 개인회생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의 블랙 로펌으로 불린다. 빚 때문에 수임료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수임료는 대출받으면 된다며 대부업체를 소개해준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. 실제로 이 로펌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자신을 찾아온 개인회생 의뢰인에게 대부업체를 연결해 수임료를 대출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. A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임료 대출 상환이 늦어지자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기도 했다.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A 변호사에게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확정했다. 어떻게 보면은 업계에 만연했던 수임료 대출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철퇴를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곳에 상담해 보셔서 알겠지만, 이렇게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가 많아요.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. 그러면은 로펌에서는 너 돈이 없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나한테 수임료를 내고 신청을 해, 그게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부업체를 소개시켜주고, 대부업체는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죠. 이때 이익을 얻는 사람은 로펌과 대부업체예요. 로펌은 왜 이익을 얻느냐? 수임료를 얻죠. 그것만 얻는 게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일정한 커미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자를 받겠죠. 그러면은 이 두 업체가 갖는 이득은 누구의 손실로 대체가 되는가? 채무자의 손실로 대체가 되겠죠. 그게 어느 정도냐면 500만 원을 금리 20%로 빌려서 24개월 동안 상환한다면은 매월 약 25만 4,600원, 약 25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. 매월 25만 원이라고 하면은 빌리는 시점에는 크게 안 느껴져요. 내가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5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매달 26만 원만 내면은 마치 무료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빚을 탕감을 받을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실제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은 그걸 갚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. 왜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? 원래는 계속 카드값이니 뭐니 다 갚았어야 되는 걸 안 갚으니까. 맞습니다. 초반에는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,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 전부 내가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거든요. 거기서 25만 원 정도 내는 거 무리가 안 돼요. 문제가 언제 생기냐? 개시결정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. 개시결정을 받으면은 그 전까지 밀려왔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데, 기존에 돈을 막무가내로 써왔던 사람들은 그 변제금을 낼 수가 없어서 금방 폐지가 되고요. 정말 운이 좋게도 개시결정이 빨리 나서 개시결정 시점부터 이제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 사람들은 가용소득 범위에서 내야 하는데, 아까 예를 든 것처럼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인 가구인 경우에 153만 원을 기초생계비로 보장을 받고 147만 원씩 변제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147만 원을 변제하면서 25만 원은 대부업체에 변제한다. 그럼 내 생활비가 약 17%가 줄어들게 돼요. 생활비가 17%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. 내가 300만 원일 때 17% 주는 것과 내가 150만 원의 생활비만 있을 때 17만 원 주는 거는 굉장히 크고요. 이로 인해서 추후 몇 개월 이내에 변제 불가능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어차피 개인회생 했으니까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? 그렇지 않아요.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의 효력,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 있는 채권자에게만 미치는데, 대부업체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올리질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언제든지 독촉을 할 수 있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. 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내가 300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압류 통지서를 받습니다. 그럼 회사는 나에게 돈을 다 주지 않아요. 250만 원까지만 줍니다. 그러면은 나는 지금 생계비 153만 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147만 원을 변제를 해야 하는
하는데 250만 원에서 147만 원을 변제하면은 103만 원만 남게 되죠. 이 103만 원에서 또 25만 원은 대부업체 내요. 그러면 약 75만 원만 남게 돼요. 이걸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. 결국 수입료 대출을 일으키면은 높은 가능성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럼 지금은 이렇게 수입료 대출 받으라는 데가 다 사라졌나요? 많습니다. 왜 그러느냐? 수입료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임이 잘 됩니다. 수임이 잘 되는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도 잘 할 수 있고 개시결정도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대폭적으로 낮아지죠. 이것보다 본인의 이득이 중요한 사람들, 제가 많이 강조한 수임 자체가 중요한 사무장 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. 그 사람들은 사건을 수임하면은 1년 이내에 다른 펌으로 옮기거든요.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 알 바가 아니에요.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할 길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